이제 21년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가장 많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주택이 한 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뭐 2주택자, 3주택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1주택자가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다뤄봤고 그 중에 중요한 게 저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장 많이 내리게 되는 내용인데 그럴 때도 이제 앞으로는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21년 이전에 어떤 가지고 있던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들을 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만큼 세금을 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고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양도세를 직접 계산해서 신고까지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럼 우리 1주택밖에 없고 이건 복잡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면 되겠다라고 해서 하시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세금을 잘못 내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가산세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다룬 거고 일단 지금 쟁점이 되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한번 가보면 저희 비과세 양도소득 그러니까 1주택자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비과세잖아요. 이제 비조정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세대가 1주택을 이제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럴 때는 양도소득이 비과세가 된다. 요약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런 요건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따져봤던 거고 그래서 법을 하나씩 따라가 봐서 89조에 있는 여기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비율이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였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요건이 무엇이냐 이걸 충족을 해야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니까 그걸 봤던 거고 다시 따라가 봐서 이 시행령 135조에 아까 말했던 대통령용으로 정한 요건이 있는데 이걸 봤을 때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한이 2년인 경우 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본 거죠.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 심플한 것 같은데 보유기간 2년 이것도 되게 뭐 심플하죠. 2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이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유기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취득일부터 당연히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일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단서조항이 붙게 된 거죠. 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봤었고 이런 경우 2주택 이상인 경우 이게 1주택이긴 한데 이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걸 팔고 그 다음에 남은 주택이 하나만 남아서 그래서 1주택이 되게 된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에는 보유기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게 달라졌다. 아까 앞서 봤던 취득일부터 보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주택을 팔게 된 이후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됐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규정이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한번 되짚고 쟁점에 바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과부정이 언제 시행되냐? 21년 1월 1일. 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살펴봤던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논란이 여지가 되지 않는 거는 21년 전에 만약에 다 팔았다. 그럼 논란이 되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법 적용은 21년 1월 1일부터니까 이때부터는 이때 과거 거는 논란이 되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팔고 그냥 1주택이 나오면 이거의 기산일은 취득일. 되게 심플하게. 이게 기본 논리니까. 이때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 해석이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다소 취득 시기에 이때로 봐서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10년 보유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거는 논란이 없다. 이 요건 중에 이걸 충족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사례 2번.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21년 이후에 이거 판 건데 21년 법 시행 이후에 벌어진 일, 이 일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엔 이게 그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은 요건이 불충족하다고 봤어요. 왜냐면 21년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이 주택을 팔 때 과거에 아까
다만 2주택이었던 사람이 하나를 팔고 주택이 하나 남았을 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 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법이 지금 이런 규정들이 들어온 이유들은 대부분 다주택자를 우리가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고 이게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좀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실제 거주 목적인 사람들만 주택을 좀 취득하도록 하겠다. 약간 투기 목적을 차단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했던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 3번. 21년 이후에 매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른 주택 하나도 매도가 21년 이후에 이런 경우도 해석에 다툼이 없겠죠. 왜냐면 21년 이후에 완전히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이건 해석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주택을 팔고 보유한 취득 계산일은 이때로 오는 거죠. 이때가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와서 이때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과세될 수밖에 없다. 21년 이후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쫙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도 설명을 드렸죠. 다른 해석이 있다. 이게 소수설이다. 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 법이 아까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만해서 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이 규정이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준이 언제냐라고 이제 해석에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1년 1월 1일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하나에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많이 해석했던 건데, 그래서 요 경우 이제 당연히 21년 이후니까 둘 다 이 취득 기산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였던 거죠. 여기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21년 이후에는 주택이 두 개가 아니죠.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다수설이었어요. 이게 다수설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B주택을 팔았을 때 기산일을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 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혜택 같잖아요. 이건 약간 지금 제재하려고 지금 세운 법인데 약간 혜택 같다고요.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A주택을 팔고 이때부터 파는 주택들은 우리가 양도세가 규정이 바뀌면 중과세율도 그렇고 대부분의 규정들은 바뀐 이후에 파는 시점에 현재 존재하는 법을 적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때라고 본 거죠. 근데 이게 소수설이었고 이거 과거로 이건 너무 이제 호혜적으로 보는 거죠, 상황을. 그래서 이때부터 돌아가서 21년 이후에는 한 주택이었으니까 20년으로 보면 주택이지만 21년으로 보면 한 주택이니까 이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거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취득 시기를 당초 취득일 때부터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죠. 저번 강의 찍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건 해석이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느 쪽이 맞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다수설을 따라가게 되겠죠. 근데 저번에는 지금 이전에까지 다수설은 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를 더 내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는 양도세를 어떻게 보면 더 적게 내는 경우죠. 그럼 우리는 그때 이게 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냐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해석이 분명해지면 이렇게 딱 시점이 있는데, 여기 세금 납부, 이 시점에 세금을 차라리 많이 내고 이 시점에 이제 해석이 분명해진 거죠. 이 시점에. 그러면 많이 납부하고 이때 가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산세 당연히 없죠. 더 많이 냈는데. 근데 이때 만약에 세금을 적게 냈다. 적게 냈는데 이때 해석이 나왔는데 오히려 세금을 많이 되게 되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된다. 그러면 가산세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애매할 때는 본인 선택이시긴 하지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내고 나중에 해석이 분명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세금을 돌려받으면 뭐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권하는 사항은 양도세가 지금 가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해석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시고 추후 과세관청이 유권 해석을 공표하면 경정 청구를 하면 된다. 이거 말이 표현이 어려운데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나라 얘기해서 야 우리 이거 잘못됐는데 다시 이거 세금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했던 건 유권 해석이 언제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거 분명히 이제 잘못 신고하신 분들 있으실 거고 이제 해석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아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유권 해석이 어떻게 나왔냐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제 이런 건 어디 가서 보실 수 있냐면 여기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 가시면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다루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질의의 신이라고 해서 여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렇게 요 날짜에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해서 지금 유권 해석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썼겠는데 이건 제가 뒤에 다시 이거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다시 좀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본 정보를 어디 가서 볼 수 있는지 양도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정해진 법이 아니고 이 법 외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과세관청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되게 다양한 상황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이 사례가 붙어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되게 다양한 케이스에 있어서 나한테 해당되는 사례는 어떤 건지 내가 찾아보고 싶다면 찾아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양도세를 우리가 지금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고 자문료를 내고 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너무 복잡해지니까 내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거기에 따른 잘못 신고한 것에 따른 가산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좀 공부를 많이 내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나 좀 찾아보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사이트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례가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질의회신이 있는 내용들은 좀 빈번하게 일어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봤을 때 나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래도 조심할 거는 이게 해석이 계속 되게 다양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 설명 전후 사실관계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적용하는 건 조심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례와 똑같다면 거의 나는 동일하게 지금 이 규정을 적용받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이게 세금을 어느 정도 낸다 안 낸다 낸다면 세율은 어떤 걸 적용한다.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이제 알려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이런 걸 또 특히 또 잘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저 내용이 뭐냐면, 내용을 제가 안에 살펴 뜯어보면, 질문이 딱 이거예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지금 계속 앞에서 얘기한 게 다 보유기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카운트 할 것이냐. 취득일부터 했던 되게 심플했던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그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해석이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보면, 요지는 뭐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득을 보유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취득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질의가 뭐였냐면 개정 규정, 아까 21년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그 규정. 시행일 전에, 기억나시죠? 시행일 전에 21년 이렇게 있을 때 이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여기에 지금 B가 있고 A가 있을 때 모두 양도한 경우, 이걸 모두 이렇게 양도한 경우, 이 경우를 얘기하죠.
양도하고 21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거 이제 한 채 남은 거 이거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최종 1주택이 된 날, 이 시점이 최종 1주택이 된 날이죠. 이걸 팔고 이제 B만 남았으니까 이제 1주택이 된 거죠. 여기까지는 A, B가 있었으니까 2주택이었고 그날부터 세는 거냐?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게 언젠가 취득했을 텐데 이 취득했던 이 시점부터 볼 것이냐? 이 질문을 했던 거고 심플하죠. 이안이 타당하다. 요게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된다. 이렇게 변론을 내준 거예요. 되게 심플한 거였는데 이걸 사실은 좀 일찍 내주셨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아까 날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24일 날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지금 걸친 경우 이제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렇게 걸치게 되면 이때 취득일을 이때로 봐서 지금 이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 전에 무조건 다 팔아야 된다라고 해서 주택을 막 가지고 있던 주택을 다 파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되게 억울하실 수 있겠죠. 법이 나와서 약간 어떻게 하지라고 해서 세금을 그냥 원래 낼 걸 내고 안 내고는 어차피 뭐 내가 내게 되는 세금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팔고 싶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거 나 손해보겠다 크게 이래서 파신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때는 해석이 분명치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되게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양도세가 개정될 때 되게 불만이 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법이 개정된 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이 해석이 나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한 분명한 지금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석이 되게 애매하니까 좀 이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팔게 되는 내가 정말로 보유하게 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팔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이제 이게 말이 많은 거죠. 이게 좀 너무 법이 너무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결론은 이 개정 규정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이 B주택을 시행일 이후에 파는 경우 아까 다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수설과 소수설. 소수설이 맞다는 거죠. 소수설이. 그래서 B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A주택을 19년에 팔아서 21년이 됐을 때 주택이 하나만 남은 거예요. 하나만 남았고 그런 경우에 이 주택을 취득일부터 보면 10년 이상 보유해서 2년이 충족됐을 텐데 이 매도 시점 1주택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취득일로 봐서 이거는 혜택을 준다. 결론은 그래서 양도세는 비과세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해석.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전의 예규는 그 전에 팔았을 때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팔고 그다음에 B주택을 또 팔 때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면 이 유권 해석 두 번째는 12월 29일 날 나온 건데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맥락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게 하나가 다른 거예요. 증여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 A주택과 B주택이 있는데 A주택을 판 게 아니고 A주택을 증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되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내용을 보시면 뭐 다 동일해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증여. 요게 다른 거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주택을 A를 사고 2004년에 B 다다것을 또 취득을 한 거예요. 2주택자죠. 1주택자가 아니고. 그랬다가 20년에 A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 거예요. 증여를 하고 21년 중에 B주택을 양도를 한 거죠. 이분도 아마 이런 스토리를 봤을 때 거의 지금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세금을 많이 내기 전에 좀 처리를 해야겠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1년 이전에 사실 증여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러네. 이런 개정사항들이 반영돼서 이후에 팔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니까
그 전에 팔던가 그 전에 증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그런 이슈가 되게 많았던 거죠. 질의를 하신 거예요, 누가. 그래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년 중에 1주택을 증여하여 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너무 똑같죠. 근데 앞에 사실관계가 아까는 매도였고 이번에는 증여다. 요거 하나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떤 분은 뭐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앞에는 뭐 중요하지 않고 이 뒤에 21년에 뭐 사실관계가 한 주택밖에 안 나오면 뭐 다 아까 앞에 이미 그 유권 해석이 나왔으니까 그걸 적용해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이분도 아마 되게 조심스러우신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권 해석을 이렇게 받아서 이런 경우인데 세금을 이렇게 어떻게 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받아서 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요새는 정말 이런 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떤 하나의 사실관계만 보고 비슷하니까 무조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지금은 리스크해졌어요. 굉장히 해석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제 이걸 사례를 넣은 이유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된 거예요. 되게 동일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약간의 사실관계가 다른 걸로 이 경우는 당연히 결론이 같지만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 사례를 보면 똑같죠. 이제 A주택 취득, 옛날에 취득했고 B주택 또 취득했는데 A를 보통은 팔았는데 이건 판 게 아니고 증여를 했다. 증여를 하고 나서 21년 법 적용, 개정세법 적용일 기준 이후에 매도했을 때 이거의 취득일은 언제부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느냐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라고 아까 그 유권 해석에서 확인을 해준 거죠. 그러면 다른 주권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 주택 B를 팔았을 때도 양도세는 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증여, 매도, 사실관계가 조금 바뀐다는 거. 이제 또 다른 해석이 또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가정을 한 게 비조정 지역을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서 최대한 가정을 간소화해서 어떤 이런 한 가지 논점만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유기간 자체, 보유기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전후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되게 심플하게 접근을 한 거고 그래서 하나씩 보는 게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보유기간이 거주기간 조정지역에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보유기간만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거주기간도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동일한 상황 속에서 보유기간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지금 사례가 나왔는데 그럼 이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다행히 지금 빨리 또 유권 해석이 나와서 이제는 이걸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일 큰 차이가 조정 대상 지역.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애초에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기산일, 아까랑 다르죠. 보유기간 기산일이 아닌 거주기간 기산일이기 때문에 거주기간 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질의 내용이 동일하게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렇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자,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계산한다. 보유기간만 새로 계산한다.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계산. 뭐 같은 내용이죠. 이제 말로 보면 어려우니까 이제 이 내용은 거주기간 기산일이라는 표현이 새로 나왔으니까 이게 어떤 법 때문에 그러냐 한번 보고 가면 154조에 있고 비과세 요건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아까 앞에서 봤고 다른 것들 다 보통 아까 제가 앞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 보시면 뒤에 뭐 조정 대상 지역 막 나오죠. 2년 여기 취득 당시에 이거는 다음 강의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요건이 추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거주기간이 2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아까 자주 보여줬던 건데 여기에 보면 이게 추가됐죠. 거주 요건이. 이 사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유권 해석에 보면 이 사례가 보통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생각보다 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보실만 해요. 자, A주택 18년 4월 3일에 A주택을 취득했고 18년 5월 3일에 B주택을 취득했고, 그러니까 A 취득, B 취득, 그리고 이제 20년 5월 1일 날 타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 여기 보시면 A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취득 후 바로 세대 전원이 입주. 여기에 취득하자마자 입주했다는 거죠. 20년 4월 3일까지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했죠. 2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요건 충족하겠구나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20년 5월 1일 타인소유주택으로 이사했다. 이 전까지 살았다. 그래서 이게 2년이 된다. 그리고 B를 18년 5월 3일 날 취득 후 21년 5월 9일 날 양도했다. 이때 판 거죠. 요 주택 판 거고. 이거 지금 헷갈리셔도 어차피 뒤에 다시 제가 표로 정리를 하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그리고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인하는 경과 후 이제 이때 이후에 2년 뒤에 A주택을 팔겠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보시면 다시 정리하면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21년 이후에 A주택을 팔았고 B주택을 다시 이때 이후에, 제가 앞에서 막 유권 해석에 논란이 있었던 거랑 좀 달라요. 그냥 그거는 21년 이전에 이게 껴있을 때 얘기고, 얘는 그냥 21년 이후에 당연히 이렇게 주택을 팔면 이제 새로 무조건 계산할 거잖아요. 여기는 뭐 다툼이 없잖아요. 그냥 21년 이후에 쓰면 보유기간은 21년 시점에 이미 2주택이니까 이거 팔고 이거 팔 때 보유기간 당연히 이렇게 해서 계산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거주기간이 또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A주택은 지금 실제 거주기간이 2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A주택을 팔기 전에 2년이고 A주택 팔고 나서는 거주를 안 한 거죠. 아까 보시면 20년 5월 1일 날 타인 소유주택으로 이사했죠. 그러니까 A주택은 그때부터는 제가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살던 집이 아니고 죄송해요.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걸 잘못했네요. 이게 B네. B고 이게 A. 제가 표를 잘 만들었습니다. 이걸 B로 보시고 이걸 A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B를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던 거를 이때 팔았고 A는 내가 살던 거 여기까지 살다가 다시 이걸 B를 팔고 나서 A를 팔게 된 거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제 법이 새로 개정됐으니까 보유기간부터 따져보면 보유기간은 21년 시점에 2주택이었고 이걸 팔고 A를 다시 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은 2년이 되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기간을 보시면 2년을 추가 보유했기 때문에 충족하죠. 자, 거주요건. 거주요건은 이게 만약에 비지정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해당 사항이 없죠. 이 거주요건은 지정지역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비과세돼서 양도세가 안 나오죠. 자, 근데 이게 지정지역이라면 죄송합니다. 이게 지정지역이라면 지금 다른 건 다 동일하고 보유요건 충족했죠. 2년 했으니까. 거주요건은 충족이 안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유권 해석에서 말한 게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었고 그때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팔고 나서
2주택이 됐는데 그 중에 마지막 거 팔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세야 된다. 그래서 이 지정지역인 경우에 팔고 나서 보유기간 다시 세야 되고 거주기간도 다시 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은 충족했는데 2년을 추가 보였으니까. 근데 아까 사례에서 기억하시겠지만 A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20년 18월 4일부터 20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21년 이후에 이 A주택을 팔고 난 이후에는 거주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거주 요건은 불충족되고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 돼서 양도세는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보유기간 이제 그냥 또 다 생각을 못하고 그냥 보유기간만 생각하고 있다가 또 당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거주했으니까 이게 또 다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냥 그렇겠구나라고 해서 또 이제 주택이 하나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됐겠다 이제 해서 이렇게 나중에 만약에 추후에 이런 양도가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양도세를 또 왕창 또 나중에 가산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 건마다 다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보시면 또 이건 또 다르네 라고 하실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는 지금 제 95조에 있고 양도소득 금액의 95조에 있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그리고 양도 차익 기준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도 차익이 만약에 100원에 팔았는데 30원에 우리가 샀었고 70원이 남는다면 숫자가 너무 작네요. 10억에 우리 지금 팔았는데 3억에 샀었다면 7억이 남죠. 7억이 남는데 그 7억에 대해서 전부 세금을 때릴 것이냐? 아니다.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그 정도만큼 빼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기겠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최소한 3년 이상은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건 투기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거주 목적으로 살았으면 내가 뭐 그냥 이거 뭐 투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물가가 좀 올랐는데 너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좀 부당하지 않냐라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고 양도 차익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표에 따라서 법에 규정된 표에 따라서 보유 기간별로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해서 이제 계산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나오는 거죠. 보유 기간은 언제냐? 아까 보유 기간 봤는데 그거랑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양도세는 법마다 다 이게 달라서 그 법마다 다시 또 그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일정 어떤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전부 다 이런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같이 이걸 묶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보세요. 당연히 뭔가 이제 다르겠죠, 결론이. 직관적으로. 자, 계속 동일한 사건. 이제 21년에 주택을 이렇게 판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이견이 없다고 했죠. 이걸 팔고 나서 우리 보유기간에 대한 얘기니까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했을 때 보유기간, 이 보유기간별로 공제를 곱한다. 보유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 보시면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거 많이 봤죠? 양도세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취득일로 2년 보유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취득일부터로 본다고 되어 있어. 거기에 단서조항이 달린 거죠. 다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 근데 여기 보면 단서조항이 없죠. 다만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보유기간은 이렇게 한다. 취득일부터 본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년 이후에 주택이 있을 때 이렇게 팔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2년 보유기간은 최종 주택을 판 날 이후로부터 산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돼요. 2년 보유기간.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는 21년 1월에 내가 이걸 팔았고 21년 6월에 팔았다면 5개월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1세대 때 비과세 요건은 불충족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비과세가 안 되니까 이제 세금을 내겠구나. 그러면 우리 총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용비 빼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부 세금을 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그때 아까 얘기했죠. 기존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기간에 따라서 얼마나 보유했냐에 따라서 율을 달리 적용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 계속 저희가 10년 이상 보유한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언제부터 계산할 거냐? 그럼
이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똑같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엔 다만이라는 당사 규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기준 시점은 당초 취득일, 이 시점. 그래서 요건 또 혜택이 가능한 거죠. 여기는 지금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능해요. 무조건 법이 막 이렇게 뭐 다주택자를 이제 제재하거나 아니 무조건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많이 내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다 입법을 했던 취지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 규정되는 것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섣부르게 이거를 이게 이렇게 되면 나머지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앞서 살펴본 몇 개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조금씩 달라요. 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사실관계 전후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렇게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규정 이런 게 전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히 따져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정말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요약하자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1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얘기를 쭉 해왔고 2주택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일 때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냐 이건 조정지역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리고 방금 본 2주택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이 된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하느냐 보유기간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게 이제는 지금은 해석이 조금 분명해진 상황이라서 이제는 좀 다툼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이제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들은 사례들도 일정한 사항들을 가정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비슷한 상황이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일단은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그 상황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강의의 목적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세금을 적절하게 잘 내고 또 이걸 활용해서 그 시점들을 이용해서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기 직전에 양도하거나 조금 더 보유하고 있어서 세금을 좀 덜 내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내 경우에는 이때 이런 거 비슷하게 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때 하면 무조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취지로 지금 이걸 강의를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이런 경우에 내가 주택이 두 개 있다가 하나를 판 경우에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세금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일찍 팔거나 늦게 팔거나 어떤 게 유리할까? 그걸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면 전문가한테 꼭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너무 분명하게 쉬운 거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혼자 공부 생각해 보시면 하루만 지나면 헷갈려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다 비슷한데 그때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어쨌든 이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내가 파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너무 과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상태에서 적절한 시점에 자산을 양도해서 절세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